반갑습니다.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삼명통의 해독 7권 여명편에 있는 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추리하는데 제일 처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은 이 사주의 체상이 좋은 사주에 속하느냐, 평범한 사주에 속하느냐, 아니면은 아주 나쁜 사주에 속하느냐, 아니면은 진짜로 최상급의 사주에 속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먼저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고서에들 많은 사주들이 예시되어 있는데 고대의 것은 거의 보면은 하천한 사람보다는 벼슬을 한 사람의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평한 사주들은 중상류급의 사주를 평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대의 평한 사주를 기반으로 해서 현대에 있는 평범한 많은 사람들의 사주를 평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삼명통의 여명에 나오는 사주들은 상급의 사주와 중급의 사주, 하천한 사주, 이러한 아주 다양한 사주들을 예시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삼명통의 해독 7권의 여명편에 있는 여러 사주들을 가지고서 그 좋고 나쁨을, 즉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중급 사주, 이러한 사주의 체상, 다시 말하면 격을 잘 학습하여서 실제 상담을 할 때 그 사주의 체상을 가지고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아니면은 진짜 흉한 사주, 최상급의 사주, 이러한 것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탁에 관한 내용인데, 탁이라 한 것은 혼잡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 허릴탁이잖아요. 혼잡할 때 쓰는 탁, 혼탁하다 할 때 그 탁자입니다. 탁은 혼잡이다. 즉 혼잡하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주가 나쁘다는 것이죠. 오행이 쉬리하고 오행의 그 뿌리가 약하다는 것이죠. 수토가 상호 상하게 하고 신이 크게 왕하고 정부가 나타나 있지 않고 편부가 혼잡하고 정관은 없고 편관만 있다는 이야기죠. 사주가 서로 분리되어 가르는 것이 많으면 탁한 것이다. 사주가 서로 가르는 것, 즉 유정하지 않다는 거죠. 오행십성의 그 구성이 상당히 유정하여야 되는데 유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기에서 남편성의 근록이 시지에 있고 그 시지 위에 식상성이 있고 또 식상성의 뿌리가 관성의 지지에 있고 이렇게 서로 화합되는 그런 특성을 가리켜서 서로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또 서로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합을 말하는 것이 되기도 하겠죠. 일간 하에 일간이 경인데 밑에 지지에 오가 있고 월에 인이 있고 이렇게 인오합을 했을 경우에는 재성이 정관으로 흐르는 기세가 아주 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정하게 합을 한 것은 가르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합이 또한 많으면은 가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간지와 간지 사이 또 오행과 오행, 십성과 십성들의 관계가 서로 정이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에 속하는 것으로 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성, 관성, 인성, 식신이 없으면 하천한 시골의 평민이 되거나 혹은 장기, 빚접 등의 엄교한 사람이 된다. 여기서 분류는 칠살, 상관, 편관 같은 것은 흉신으로 이야기하고 재성, 관성, 인성, 즉 정제, 정관, 정인, 식신은 길신으로 구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관성이 없으면 칠살이 있지만 너무 강하지 않고 또는 2개, 3개 혼잡되지 않으면 이 또한 관성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잡되어 탁하냐 이 구분이 더 중요하지 정이냐 편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사주를 보면 기해, 을해, 개축, 기미가 되는데 한눈에 보아도 이 사주는 수가 왕성하죠. 해, 자, 축, 자가 공입되었죠. 그래서 일간이 강왕합니다. 일간이 이렇게 광왕하면은 결국 이것은 편중된 것이죠. 비경급으로 편중되게 되면은 다른 오행 십성은 허약할 수밖에 없죠. 한 오행으로 편중되면은 글자는 8개 뿌리니까 당연히 한 오행으로 편중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좋은 사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로 심하게 편중되었고
또 칠살에 해당하는 토가 시주에 기미가 있고 일지에 축토가 있고 다시 연간에 기토가 투출되어 있어요. 칠살성이 혼잡하잖아요. 이러한 사주는 벌써 중하의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을기인도 없죠. 그런데 을해는 천덕기인이 되죠. 그래도 이 천덕기인이 있어서 제일 하층의 사주는 되지 않았고 중하의 사주라고 여기면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을해해는 식신성이죠. 식신이 제살하는 그런 사주의 구성이 되는 기역의 기세가 성립되는 또한 사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덕기인이 있고 이러한 길신들이 많고 나름대로 세를 유지하게 되면은 이 또한 아주 하층의 사주는 되지 않겠죠. 그리고 지지어 4개가 흉살이 심하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죠. 이러한 사주는 나름대로 중급에 가까운 사주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는 지난 시간에 했는 귀에 관한 설명에서 나온 사주입니다. 이 사주와 이 사주를 비교하면은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 사주는 수화에서 수와 화, 음과 양에서 거의 수에 해당하잖아요. 화는 없죠. 그런데 이 사주는 화도 있고 수도 있고 금도 있고 목도 있고 이렇게 편중되지 않았잖아요. 오행십성의 구성이 잘 성립되었죠. 심하게 편중되지 않은 오행십성이 되죠. 그러한 체상이 되죠. 이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사주는 이 사주보다 살짝 편중되었죠. 화로 살짝 편중되었죠. 그렇지만 이 사주보다는 확실하게 편중된 체상이 아니죠. 이 사주가 더 심하게 편중되었죠. 그리고 이 사주는 간목, 연간의 천을기인도 있고 또 그리고 이 사주는 아마도 운의 흐름이 북방으로 흘러서 관살성인 수가 운에서 들어오는 그런 사주가 되어서 또한 임수를 강하게 하여서 오행이 두루 건강하게 되는 그런 운도 되었죠. 그러나 이 사주는 해자축, 임묘진으로 흐르잖아요. 해자축 그렇지 않아도 수가 강한데 초연에 다시 수가 들어오고 목이 약하지 않죠. 식상성이 재성 없고 그런데 중반 넘어서면서 임묘진으로 목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 두 사주보다는 확실하게 뒤떨어진 사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사주의 재상 등급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글을 보면 계수가 시월에 생하여 크게 범난하다. 신은 무가 남편성인데 사주에 없다. 칠살만 가득하죠. 이렇게 무토 정관성이 없죠. 그리고 계수가 10월에 생하여서 해해 개축 일간이 강황하죠. 시에 김이 편부가 있다. 칠살이 있는 거죠. 육친으로 이야기하면 편부죠. 더 싫은 것은 충미로 토가 혼잡하게 된 것이다. 지지에 칠살이 2개나 있죠. 사주에 재성이 없다. 화가 없죠. 을목식신인데 지지에 해생지가 있어 왕하다. 그리고 기토를 극한다. 귀패가 신에 임하였고 오행이 시리하였. 주놈 먼저 청하고 후에 탁하여 복을 누리는 것이 힘든다. 중하급에 속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